조금 더. 예, 뭐 쉬는 시간에 잠시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한 학생한테 이게 질문을 받았는데 좀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좀 죄송한 부분이 원래 좀 제가 질의응답을 좀 많이 가지는 편이고 우스갯소리도 좀 많이 해요. 농담도 좀 많이 하고 좀 그런 강의를 지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이 지금 특강에서는 제가 좀 필요로 하는 동영상을 좀 찍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일끼리 상호작용이 좀 안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한 학생이 지금 잠시 쉴 때 저한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한 가지 질문이 이 전문가형, 전략형, 인적자원형, 혁신형, 규제형 이 리더십 유형의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내용적 측면을 이야기를 해주실 수 없느냐고 여쭤보셨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기업에 가면 이런 유형들이 어떤 유형들인지 제가 내용을 적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카페 나중에 말씀드리는 카페를 보시게 되면 교육자료실이라는 이제 나중에 카페는 동영상을 지금 보게 되는 학생들한테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카페를 보시게 되면은 교육자료실이 있죠. 그 교육자료실 안에 농림수산식품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아마 2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될 텐데 오늘 지금 나눠드렸던 이 9페이지 분량이 아니라 그 20페이지 분량을 읽어보시면 그 안에 전문가형은 어떤 유형인지 짝짝짝짝짝 제가 나열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걸 한번 읽어보셔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어떤 거였죠?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이 부분에 포함을 시킨다면 어느 정도 부분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조금씩 한쪽에 한두 가지에 확 치우치지 않고요. 골고루 5가지라면은 한 20%, 15에서 20%를 조금씩 가지고 있는 유형이 아닐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물론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추가적인 부분을 드린다면은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의 후광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직접 뽑았지만 군부의 연장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규제형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평균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요.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의 정부라고 해서 국민들의 45%가 넘는 지지율을 받고 당선된 대통령이 맞아요. 예, 규제형은 조금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와 3당 합당을 통해서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전두환, 노태우 씨 그리고 김종필 씨와 함께 손을 잡고 되었던 대통령이에요. 아마 자기가 가고자 했던 민주화의 길을 조금 저버리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시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보면 성향은 틀리지만 조금 같은 부분으로 그냥 묶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각 5가지에 조금씩 골고루에 들어가지 않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겠나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쉬기 전에 잠시 쉬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 이제 아직 임기가 한 달까지는 안 되겠네요. 이제 거의 임기가 이제 끝이 나셨는데 각자 이명박 대통령은 어느 부분에 속하는 유형인지 아니면 이 경영안에서 말하는 5가지 중에 어느 부분에 많이 포함이 되는지 아마 학생들 스스로가 생각을 하셨고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포함이 되실 겁니다. 저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배운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강의를 초창기 할 때
어느 한 선생님이 저 강의를 들으시고 한 선생은 조금 자기 사견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적어도 강의를 한다면 강의를 할 때만큼은 좀 사견을 배제를 하고 조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충언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리더십 유형이다 말씀을 드리기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예, 근데 자, 저는 정치적 스타일을 본다면 좀 규제형에 가까운, 좀 많이 포함되는 대통령이라는 건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저 사견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는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동영상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생각하고는 좀 틀리겠지만, 저 생각은 규제형이 조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전문가형도 많이 포함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40 정도 퍼센테이지를 이명박 대통령은 차지를 하시고요. 나머지 이 세 가지가 조금 남아있는 20%를 메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질문했던 우리 학생은 여기 세 가지 중에 이명박 대통령은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참 애매하죠. 예. 좀 카리스마 있는 애들이 지우치잖아요. 카리스마형이 좀 지워지지 않을까? 저 생각도 그래요. 예. 이 카리스마형을 다른 말로 하면 CEO형 리더십 유형이라고 표현도 많이 씁니다. 예. 굉장히 결과를 중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오너의 생각대로 그 기업을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 한 40 차지를 하고요. 나머지가 한 골고루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자, 이 그래프에 넣어본다면, 조직 구도에 넣어본다면 아마 카리스마형 리더십 유형에 조금 가까운 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정치적인 스타일 부분에서는 저도 이렇게 확 끌려드는 대통령은 솔직히 저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성향도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작년에 한참 뜨거운 그런 감자였나요? 인터넷 방송, 낙곰수라는 그런 인터넷 방송을 들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너무 이제 좀 부정적으로 많이들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문점만 가지고 확실치 않은 구도를 가지고 한 사람을 본다면 그거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비방을 하든 그 사람을 칭찬을 해야지, 긍정을 하든 부정을 해야지, 너무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 애매한 부분을 가지고 싸잡아서 계속 의구심만 중복시키고 그 사람을 나쁜 쪽으로만 몰아간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저는 남자로서의 인생에서 저는 롤 모델이에요. 이 오늘 수업과 조금 수업적인 부분과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너무 이론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수업이 너무 재미없잖아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살아오신 그런 부분은 저는 참 존경을 합니다. 경북 포항이 고향이시죠. 굉장히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고려대학까지 진학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청년 시절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출신이시죠. 그러니까 조금 그 박정희 정권 시절 때 반기를 재개하는 학생 운동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도 그 중앙정보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취업이 안 돼요. 취업 원서만 썼다면 다 캔슬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 리어크까지 끌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날은 그 이명박 씨가 박정희 씨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편지를 보냅니다. 내 잘못했으니까 이제 이 나라에 충실한 국민으로 살 테니까 내 한번 용서해주고 지켜봐달라. 다행히도 박정희 씨가 그 편지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박정희 씨의
최고의 경제인 중에 베스트 프렌드는 정주영 씨였습니다. 이 정주영 씨한테 이야기를 하죠. 야, 너가 회사에 넣어가지고 한번 잘 키워봐라. 그리고 현대에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 이제 70년대 이제 들었으면서 현대는 어느 정도 중견기업의 입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돈이 들어와서 이제 기쁜 것보다는 현대가의 가족들, 사원들이 늘어날 때 더 많은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70년대가 들었으면서 그 정주영 그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원들이 이제 합격을 하고 수습 기간, 연수 기간이 끝이 나고 이제 그 본부서의 발령을 받을 때 전날 연수 마지막 날 현대들의 다 같이 신입사원들이 모여가지고 막걸리를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정주영 씨 정신력을 술을 이기는 신입사원들은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이 이명박 아저씨의 그 기수에서는 한 명이 쓰러지지가 않더랍니다. 계속 정주영 씨 앞에 앉아가지고, 회장님 앞에 앉아가지고 한 잔만 더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받아먹고 주고 받아먹고 하는 양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명박 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제 정주영 씨 딱 눈안에 딱 든 거죠, 이름이. 그리고 결국은 그 이전에는 정주영 씨를 술로 이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정주영 씨가 쓰러지는 거 보고 이명박 씨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승승장구를 하죠. 정주영 씨 그 현대가 밑에서 일을 맡겨놓으면은 완전 불도저처럼 완전 정주영 아저씨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일을 다 해냅니다. 자, 어떻게 결과는 38살의 최연소 나이에 현대그룹의 계열사의 사장이 됩니다. 현대건설의 사장이 됩니다. 유례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최연소 사장, 그 대기업 그룹에 아무런 지연, 학연 없이 단순히 사원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계열사 사장까지 올라간 전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1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발판이 되어서 서울 2000년에 들어서면서 서울 특별시장이 되시죠. 그래서 몇 가지 프로젝트 사업 중에 2가지 프로젝트 사업은 서울 시민들의 65% 이상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청계천 보건과 어떻게? 버스 중앙차로제. 시민들 반 이상이 반대하면 안 해야 되는데 밀고 나가죠. 밀고 나가죠. 자기 소신껏 밀고 나가죠. 청계천 안 그래도 굉장히 미로처럼 거미줄처럼 복잡한 동네인데 이 있는 도로까지 없애고 거기 개천을 만든다는 건 서울 시민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갔죠. 근데 자, 1년이 지나서 그 청계천을 만들고 나서 1년이 지나서 어떻게 외국인들이 서울에 왔을 때 10가지를 본다면 그 안에 한 가지가 들어가는 게 청계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그 청계천을 복원된 청계천을 개울가를 걸어가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걸어갈 때마다 정말 경이로워요. 와, 이 서울 시내 수도, 한나라의 수도 한복판에서 가장 노른자의 땅, 다 양옆으로 빌딩 숲이잖아요. 그 빌딩 숲 사이로 인공이지만 개울이 흐릅니다. 거기를 걸어갈 때 그 기분은 참 이로 말로 표현을 못해요. 정말 멋지구나. 이래서 외국 관광객들이 오면은 한 번쯤 꼭 보고 싶은 거구나. 선진국들의 그 수도에 강은 많이 흘러요. 한강처럼. 뭐 독일의 라인강처럼 강은 많이 흐르지만 그 노른자의 땅에 실개천이 흐르는 나라는 선진국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마 먼 훗날 시간이 지나도 우리 후손들이 참 이 부분은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버스 중앙차로제. 그
그 서울 시민의 그 반 이상이 반대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청계천보다 더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예. 멀쩡한 도로가 디비고 그리고 위험하게 그 버스 타는 곳을 그 길 한가운데로 몰고 버스가 중앙으로 다니고 예, 이거 많은 짓이냐 다 했지만 자 1년이 지나서 그 교통 흐름을 조사해 보니까 서울시 교통 흐름의 15%를 완화시켜준 제도가 버스 중앙차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예, 시행하고 있죠. 자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4대강 사업 정말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 훗날 지금 내가 당대 평가를 안 받고 먼 훗날 후세들에게 평가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듯이 한번 지켜봐 주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어차피 50%가 넘는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로 따지면 예, 상위권 클래스의 대통령이십니다. 한 번쯤은 지켜봐주는 모습도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방금 이 말을 할 때 조심스러웠지만 학생들 스스로가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리더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지금 1시간 반이 넘는 시간이었는데 리더십은 정의가 없어요, 학생들. 자,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리더십은 정의가 없어요. 지금 코칭 리더십 유형이 대세니까 이걸 따라라. 글로벌 리더십 유형이 이게 대세니까 따라라. 예? 여기에 대세니까 따라라. 아니에요. 왜? 그 조직 문화에 맞는 한국 내에서도 맞는 리더십 문화가 있다면 그 한국 내에서 있는 기업들도 각종 조직들도 각 문화에 맞는 리더십 유형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유형에 맞는 그 조직 문화에 맞는 리더십 유형을 펼쳐나가는 게 정말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시작을 할 때 이 5가지를 골고루 답습하고 배워놓는 학생들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리더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은 않을 거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2강. 그리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유인물 두 번째, 현대사회는 코칭 리더십을 원한다. 예, 물론 대세긴 하지만 꼭 이걸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번, 4번, 5번, 6번은 조금 있다가 고객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렸던 유인물 하나, 둘, 셋, 4장을 넘기시면 제2강 고객 관리가 나옵니다. 고객관리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필요성은 읽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이 고객관리의 필요성은 이제 이 지금 장중에 요약을 해본다면 자 60년대 70년대 이제 경제 가도기를 살 때는 수요가 더 많았기 때문에 기업이 굳이 고객이라든지 시장 관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장 관리라든지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고객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시대였죠. 만들어내는 쪽쪽 팔려나가는 시대였으니까요. 자, 그 다음 이제 80년대가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경제 사정은 우리나라는 더 좋아졌죠. 고객 관리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객 관리가 언제 나왔냐 하면 IMF 이후입니다. IMF 이전까지는 고객 관리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고객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던 시대였죠. IMF 이전까지는 97년, 98년 한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16년. 자, IMF가 터지면서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살아남기 위한. 자, IMF가 터졌을 때는 3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부도가 나고 1천만 노동자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위태롭게 됩니다. 자,
수요와 공급이 반대로 되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밖에 없고, 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객 점유율을 높인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2000년대가 들면서 이제 공급하는 기관들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은, 그리고 고객들은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어떻게 자기에게 알맞는 구매 활동을 해 나가면서 점점 기업들은 더욱더 고객 관리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이제는 고객 관리가 2010년도가 넘어서면서는 고객 관리가 단순히 기업의 프로모션 상승 촉진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업의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고객 관리 2에 지금은 창업은 오늘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번은 넘기고요. 자, 2-2번 고객 관리의 중요성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고객 관리의 중요성 중에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 가나 찾으셨죠? 두 번째 포인트 가나다라. 지금 넘기지는 마시고요. 또 넘기게 되면 또 포인트가 또 보입니다. 적어도 고객 관리를 배웠다고 하면은 이 포인트는 아마 머릿속에 상기시켜 놓는 게, 외우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적어도. 자, 그렇다면 고객 관리는 어디서 파생되어서 나왔을까요? 물론 경영학 관련된 상경 계열에 관련된 학과에서, 특히 경영학과에서 나왔겠지만 어느 과목에서 파생되어져 나왔을까요? 마케팅입니다. 자, 마케팅이 뭐예요? 고객 관리 들어가기 전에 조금 한번 힘들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케팅. 마케팅의 한 부분이 고객 관리입니다. CRM,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하죠. 자,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부터 쭉 여러 엄청난 단계를 거치면서 제품이 소비자가 구매하는 단계까지, 아니면 그 이상의 단계까지 이야기합니다. 생산 이전부터 될 수 있어요. 생산하기 전에 소비자와 대화를 나눌 수도 있죠. 기업들은. 그래서 마케팅은 굉장히 광범위한 학문이죠. 제품 생산 이전부터 구매 다음 단계까지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마케팅입니다. 물론 마케팅의 사전적 의미는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은 정말 제품의 생산 이전부터 구매 이후의 모든 과정이 마케팅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폭넓은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이 있습니다. 이 단계가 있습니다. 이 마케팅 과정 속에서 이 단계가 있어요. 잠재 고객을 구매 고객을 우수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잠재 고객을 구매 고객을 우수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들을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합니다. CRM이라고 하죠. CRM. 자, C, Customer, R, Relationship, M, Management라고 하죠. 정확한 표기는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 자료를 넘기시다 보면 CS도 나와요. CS. 나중에 CS와 CRM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 차이점 없어요. 자, 고객 관계 관리. 이 과정을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합니다. 일부 불특정 다수 고객이라고 표현을 쓰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불특정 다수 고객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잠재 고객을 구매 고객을 우수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들을 고객 관계 관리라고 정의를 내리시면 될 겁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포인트 가나 보이시나요? 그 밑에 보시면 고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 고객, 잠재 고객들로부터 해서 쭉 충성 고객을 만드는 것이다. 네 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네 줄이 고객 관리의 정의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으실 겁니다. 고객관계 관리. 아까 CS를 조금 언급했는데 CS와 CRM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굳이 나눠본다면 CRM과 CS를 굳이 나눈다면 CS는 보통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전달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에서 CRM을 많이 도입시키고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시키는 회사에서 CS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시키는 금융권도 될 수 있겠죠. 관광산업, 레저산업도 될 수가 있겠죠. 항공산업도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시키는 회사에서는 CS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장을 주신 자료 맨 마지막 장 보시면 고객 만족을 위한 미소와 태도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고객 만족 CS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밑에 보시면 따라서 고객 만족이랑 CS란 해서 정의할 수 있겠다. 이 세 줄이 CS의 정의가 될 수가 있겠죠. 찾으셨죠? 읽어보시면은 CRM과 CS의 차이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 각 강사들마다 붙이기 조금 이런 표현은 좀 우스갯소리지만 붙이기 나름이 아닐까. 저자들의 말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가져봅니다. 다시 앞쪽으로 이제 넘기시고요. 자,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 포인트 중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번째 포인트 가나다라 찾으셨나요? 그 밑에 보시면 가나다라 라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위 20% 고객, 매출 나머지 80%에 해당되는 고객 비슷하다. 찾으셨나요? 네, 이게 경영학에서는 28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28법칙은 많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많은 뜻 의미 중에 홍보 비용이 우리 회사는 100원이다. 100원이다. 충성 고객들한테는 우수 고객 이상 충성 고객들한테는 20%밖에 안 써요. 20원밖에 안 씁니다. 나머지 잠재 고객과 1차 구매 고객들에게 거의 80%를 쏟아붓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물건을 많이 팔아주고 어떻게 우리 회사의 수익을 많이 창출시켜주는 고객한테 더 많은 홍보 비용, 판촉 비용을 써야 되는데 기업은 안 그렇다는 거죠. 이런 뜻도 될 수가 있고요. 제일 가장 큰 의미는 28법칙의 가장 큰 의미는 상위 20%의 고객과 나머지 하위 80%의 고객의 매출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제일 큰 의미입니다. 28법칙에. 이해가시죠? 그리고 중성 고객은 대량 구매 고객과 그러니까 20%의 고객은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상위 20%의 고객은 대량 구매 고객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들 각종 마트에 대형 마트에 가시면 한 번 갈 때 그냥 한두 개 안 사오죠. 필요한 거 쫙 모조리 적어놨다가 한꺼번에 확 사서 오죠. 대량 구매를 하죠. 왜? 거기까지 갈 때 물론 이제 시간적, 거리적 비용도 지불을 해야 되겠지만 한 번 갈 때 확 사오면은
그런 비용들을 추가적인 비용들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량으로 물건을 막 사오는데 마찬가지로 이 20%의 고객을 대량 구매 고객이라고 부르는 기업도 있습니다. 단지 이 물건들을 일정 기간 동안 조금 나누어서 구매한다는 것이지 나중에 한 달 또는 1년을 묶어서 볼 때는 한꺼번에 많이 사가는 대량 구매 고객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상위 20% 중성 고객은 우수 고객과 중성 고객은 대량 구매 고객과 동일한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자, 이 고객 관계 관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구매 고객을 우수 고객으로, 우수 고객을 중성 고객으로 만들어내는 이 두 단계가 가장 또 CRM에서는 중요합니다. 또 아니면 구매 고객을 바로 중성 고객으로 올려놓는 작업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고객의 경험 관리가 (1차) 구매 고객의 경험 관리를 잘 이루어준다면 중성 고객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나중에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하나의 예화로 든다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뭐 스마트폰 안 들고 계신 분들 안 계시죠? 여기 학생은 SK 쓰는 학생들도 계시고 저기 뒤에 앉아 계신 학생은 뭐 KT를 쓰는 학생, 여기는 LG U+를 쓰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각자 다른 통신사를 쓰고 있죠. 자, 이 통신사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타사 고객들을 끌어당길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핸드폰을 안 들고 있는 신규 고객들은 거의 찾기 힘들잖아요. 타사를 쓰고 있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전략과 전술들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회사를 쓰게 되면 다른 통신사에 안 뺏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고객을 뺏기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신사들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구매 고객, 일반 고객에게 우수 고객까지 올라가는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죠. 자, 저는 뭐 KT나 LG U+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지난 10년 가까이 SK, 물론 저는 뭐 공인이 아니니까 기업을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SK 통신을 쓰고 있는데 저는 중성 고객, VIP 고객에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관리를 해줘요. 일단은 뭐 VIP 카드를 발급해가지고 뭐 콘도라든지 여행할 때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차량을 관리할 때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 고객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성 고객에게. 저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 중성 구매 고객에서 이렇게 우수 고객층으로 들어갈 때 단계가 있는데 보통 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같아요. 확실치는 않은데 연간 100만 원 이상의 통신료가 나와야 돼요. 그럼 월 10만 원 이상 정도가 되겠죠. 9만 원 이상 정도가 나와야 되고 3년 이상 꾸준하게 이 기간을 사용하고 있어야지 아마 중성 고객층으로 VIP 고객층으로 넣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중성 고객을 하면 이 SK의 고객 관리 중에 가장 저는 좋은 게 전화를 했을 때 여러분들 뭐 지역 번호를 누르고 114를 누르면 전화 안내 서비스로 들어가지만 여러분들 지금 전화기를 들고 지역 번호를 누르지 않고 114를 누르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통신사로 들어가요. 안내 메시지가 나오죠. 근데 이런 이제 우수 고객층 이상이 되면
멘트가 어떻게 나오냐면 1, 2, 4 딱 누르고 조금만 기다리면 어떻게? 반갑습니다. VIP 고객님 해서 VIP 고객 상담하는 대로 바로 넘어가면서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 안내자와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사소한 부분,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 고객들을 위해서 굉장히 세심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고 있죠. 자, 고객 관계 관리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학생들. 학문적으로만 접근해가지고는 절대 고객 관계 관리 어려워요. 정말 쉽게 어떻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느 점포에 들어갔다, 내가 어느 기업의 물건을 산다, 이럴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정확합니다. 다른 거 고객관계 관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냥 이 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다, 내가 저 S사의 전자제품을 사려고 하는 고객이다, 생각의 입장에서 그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면 고객 관계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고객 관계 관리의 사례, 고객 관리의 사례만 치면은 무수한 사례들이 나와요. 기업별로. 그거 내가 관심 있는 기업들을 몇몇 개를 지정해가지고 그 사례들을 읽어보면은 답은 정확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고객 관리가 정확하다는 거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고객 관계 관리. 자, 근데 이 고객의 경험 관리, 아직까지는 참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 교재라든지 선생님들이 안 계신데, 제가 생각하는 고객의 경험 관리, 1차 구매 고객, 한 번 구매 고객에게 바로 충성 고객으로 넘기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지금 제가 박사라는 이렇게 학위도 받았지만 지난 대학을 입학하고 지난 10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마 첫 해 등록금 빼고는 제가 등록금을 다 낸 것 같고요. 그리고 제대를 하면서부터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제가 안 벌면 학교를 못 다니는 그런 가정 형편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막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 아팠고 많이 울었고 방황도 많이 했죠. 자, 근데 이제 그런 가정 형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를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CD, MP, M4 세대라고 하죠. 근데 저희는 중학교를 들어갈 때 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중학교 1학년 되는 학생들한테 가장 큰 선물이 미니 카세트, 이만한 소형 카세트를 많이 선물을 해줬습니다. 이게 없으면 의학 공부하는데 엄청난 애로점이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카세트 테이프 알죠? CD 이전에 많이 했던 거. 이제 이 카세트 테이프를 이제 넣고 재생과 반복 이런 걸 이제 하면서 이제 의학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교재 사면, 중고등학교 때 책을 사면은, 의학 책을 사면은 대부분 CD 이런 거 이렇게 정경품으로 주셨다면, 받았다면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닐 때는 테이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이 차이는 크게 안 나지만 저희는 테이프 세대였다면 아마 학생들은 CD, 아마 MP3 세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형 카세트가 필수였는데, 돈이 조금 있는 집안 학생들은 대부분 일제 제품을 샀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아이와. 정말 일제 시장을, 그때 당시 이제 90년도 초중반 때 일제 시장을 우리나라 삼성이나 LG, 대우전자에서 현대전자, 그때는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전자제품을 생산해낼 때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LG와 삼성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지만,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는,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 현대도, 대우도 다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있는 집안 애들은 일제 제품을 다 사용했죠.
제품도 슬림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굉장히 다양한 아기자기한 기능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삼성이나 LG 사면은 그냥 뭐 재생 버튼, 리플레이 버튼, 예, 뭐 대감기, 앞으로 감기 이런 뭐 기능 말고는 크게 특별한 기능이 없었어요. 네. 물론 저도 일제 뭐 전자 그 카세트를 받았으면 기분이 좋았겠지만 저희 집 형편에 미니 카세트를 선물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한 6개월, 1년을 채 사용 안 하니까 1학년 될 때 샀는 그 제품을 선물 받았는데 2학년 되기 전에 고장이 났습니다. 이 재생 플레이 버튼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제 제품이 그때 다시 고장이 나면 수리 기간이 최소 한 달이 걸렸고요. 많게는 1, 2개월이 걸렸대요. 왜? 일본에서 소모품이 공수해와야 되고 그리고 그 서비스 센터가 부산에 기껏해봤자 한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물량들이 들어오는데 그거 다 맞춰주지 못하니까 수리 기간도 길 뿐더러 어떻게 부속품값도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한 번 꽂히면 뭐 그때 돈으로 2, 3만 원이었대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데 저는 이제 한 1년도 채 사용하기 전에 삼성 제품을 선물 받았는데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는 제일 가까운 AS 센터를 방문을 했죠. 그리고 그 제품을 내밀면서 요런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고치러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접수를 했는데 불과 몇 분 지나지도 않아서 거기 매장에 매니저분이 나오시더니 학생 미안하다. 이 지금 제품이 학생은 산지 얼마 안 됐지만 단종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품을 고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충격이죠. 다시 사달라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닌데 물건을 못 고친다고 하니까. 근데 그 몇 초 잠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매니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카탈로그를 보여주면서 지금 카세트가 이게 세 가지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다 신제품이다. 금액 상관하지 말고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지명하면은 무상으로 제가 쓰는 거랑 그냥 돈 10원도 차익을 받지 않고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 14살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자, 그 삼성 마크가 그 이후로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이 둥근 삼성 마크가 굉장히 블루빛이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예. 저 눈에는 그 삼성 마크가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삼성 마크만 보면 웃음이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한 번 구매한 고객에게 이런 탁 경험을 엄청 아름다운 경험을 탁 보여주니까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청소년은 이제 15년이 지나서 성인이 되고 이제 가정을 만들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자제품들을 사게 되죠. 자, 저는 총각 때부터 혼자 살았기 때문에 저희 집에 가전제품이 거의 다 있습니다. 신혼부부만큼 전자제품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딱 한 제품 빼고는 전부 삼성이에요. 밥솥, 쿠쿠 빼고는 전부 삼성이에요. 그냥 가면은 금액 비교 크게 안 해요. 그냥 삼성이면 믿고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5년 전에 엄청난 경험 관리를 받았던 거죠. 물론 그때는 제가 그게 경험 관리라는 걸 몰랐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삼성이라는 큰 그룹이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그 소모품 하나 못 만들어서 그걸 수리 안 해줬을까요? 그 청소년들한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경험 관리를 시켜주기 위해서 삼성의 엄청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전략적인 부분을 펼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삼성이 지금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죠. 전자시장으로는.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고객 점유율 또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건 자타가 고민을 하죠. 불과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삼성이라는 전자시장이 이렇게까지 올라가기까지. 많은 일조들을 했겠죠. 방금처럼 고객의 경험관리, 그리고 우수한 제품 만드는 것,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각자 조금씩 일조를 해가지고
지금의 삼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2002년도 때 일본 열도는 큰 충격에 빠졌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난 기쁨을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2002년 6월 달에 월드컵 함성이 끝나고 붉은 함성이 끝나고 조금 수그러들 쯤에 조금 낮아질 때 2002년 9월 달 차게 9월 달에 삼성이 사상 최초로 일본 소니 파나소닉 아이와를 순위익적으로 앞질러 나갑니다. 일본은 엄청난 열도는 충격을 받았고 우리나라 국민은 다시 한번 블루빛 함성을 지르게 되죠. 불과 32년 전만 해도 이건 회장님이 각종 인력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 나라인 전자시장의 아버지 나라인 일본에서 그 기술력을 배워가지고 30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일본 그 아버지 나라를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아버지 나라를 앞질러 갑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그걸 계속 유지시켜 옵니다. 엄청난 거죠 이게. 물론 각종 미래를 내다보는 눈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아마 삼성의 모든 전략과 정술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지금의 삼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만큼 고객관리가 그 기업에서 중요하다는 말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객관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고객관리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깊게 들어가면은 이 CRM이라고 해서 인터넷 고객관계 관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각종 매체를 통해서 매체들을 통해서 컨텐츠들을 모을 수가 있을 겁니다. 수집이 가능할 겁니다. 하나하나 자기가 관심이 있는 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 특히 전자 쪽에 관심이 있다면 그게 관련된 것을 하나하나 모아보시고요. 공부를 해보시고 나는 서비스업 쪽 항공계열 쪽으로 나는 관심이 있다. 하나하나 모아보시고요. 그리고 나는 관광산업 쪽으로 관심이 있다. 금융산업 쪽으로 관심이 있다면 하나하나 모으셔가지고 자기 자료를 사례들을 가지고 자기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분명 그런 자료들이 나중에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회사에 면접을 볼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히려 리더십이 더 어렵지 고객관리가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이것만 명심해 주세요. 오늘 강의에서. 시간 관계상 지금 고객관리를 더 이상 못하지만 학생들 지금 거의 3시간이 다 지금 흘러가고 있고 아마 30분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만 명심하십시오. 고객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점포를 방문할 때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어떤 곳에 들어가서 사게 되는지 이를 생각하게 되면 고객 관계관리의 공식은 간단한 거죠. 그 고객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 고객을 응대해 나간다면 굉장히 쉽죠. 고객관리가. 그리고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모습이 어떤 인상이 어떤 내 행동이 올바른 것인가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저 카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국경영인재개발원 다음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교육자료실로 들어가시면 농림수산식품부 자료가 있습니다. 20페이지 분량의 자료가. 그걸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이 끝나고. 그러면 고객관리가 참 재밌고 쉬운 것이구나. 리더십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진짜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가능한 것이구나.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이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사례들을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여기서 접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사례 하나만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아까 전자제품이 나왔으니까 자, 전자제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노트북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그리고 나는 삼성 노트북 S700을 사고 싶다. 결정을 내렸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구매하나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구매를 하나요?
일단 제품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구들 쓰는 거, 예, 주위에 쓰는 거 친구들 보면서 너 뭐 저 정도 사양은 괜찮겠다. 저 정도 사양이 뭐지? 저 정도 디자인이 뭐지? 삼성 S700이네? 오케이. 나 저거 사기로 마음 먹었어. 2000년대 초반까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름 있는 전자시장을 갔습니다. 서울로 따진다면, 수도권으로 따진다면 용산 전자상가죠. 근데 요즘 용산 전자상가 정말 어려워하죠. 불과 10년 만에 그 전자시장의 상가의 메카였던 용산 전자상가 지금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왜? 소비자들 거 알거든요. 정가가 붙어져 있지 않거든요. 소비자들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가게들마다 그냥 들어가면 저 가격이 얼마인데 다른 데서 혹시 보시고 오셨어요? 저 노트북 다른 데서 뭐라고 말하는가요? 95만원? 우리 90만원 해드릴게. 또 다른 데 가면 저 앞쪽에는 90만원이라는데 우리는 85만원 87만원. 자, 어떻게 믿고 고객들이 구매를 하겠습니까? 물론 그때는 이제 이 CRM이 보급화 안 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이 보급화 안 되기 때문에 고객들은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믿고 샀었죠. 지금은 어때요? 이런 노트북 하나 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으로 일단 삼성 S700 검색하죠. 그리고 인터넷 가격을 쫙 뽑아봅니다. 오케이. 이쪽이 제일 싸구나. 그리고 사진만 나와 있죠. 어떻게 하면 가까운 전자상가, 하이마트나 전자랜드, 일반 우리 마트 가가지고 그 실물 배치되어 있는, 전시되어 있는 전자마트에 가가지고 실물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직접 사용해 봅니다. 그리고 점원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죠. 그리고 거기서 구매를 합니까? 안 하죠. 가격하고 확실히 알아보고 성능, 디자인 이런 거 실물적으로 확실하게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집에 가가지고 인터넷 구매해버립니다. 이런 소비자 형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물건을 구매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고객 관리의 답은 명확하다는 거죠. 더 많은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수업을 이제 지금 우리 3시간 끝났죠. 학생들 쉬는 시간에 30분 더 하자고 서로 의논이 되었으니까 오늘 30-40분 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오늘 정말 중요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